네, 치고. 쳤어요. 자, 쳤어요 벌써?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즌3 드디어 마지막 촬영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이은영한테는 졸리신 거. 아, 저 지금 식곤증이에요, 이거. 여기 맛집이네, 오징어 맛집. 이거 어디 거지? 이제 우리 까만 흑형들 형님들이 이제 또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저희 시즌3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1회, 2회 때 들으신 내용들 토대로 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 같이 케이스 보고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항상 오늘의 소회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소회가 되게 좀 멋있었는데, 그쵸? 지금부터라도 이분이.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문 닫자는 거지? 나는 오늘이 이제 인생치과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인생치과에 네. 이제 처음을 열었던 케이스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케이스 때문에 인생치과가 시작됐는데 맞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나도 궁금하다. 1편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P사의 L 제품으로 뼈는 잘 된 것처럼 뭐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트라우만의 BLX 두 번째 케이스 심었는데 뼈는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진구가 말한 것처럼 네이티브 부분 좀 남아있는데 고정은 나오는 것 같고 약한데 이게 BLX를 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커넥션이 조금 스트레이트하면서 버조인트로 만나니까 커버 스크류 엮기가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서 덜 체결돼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4개월 정도 있다가 커버 스크류 다시 넣고 하려다가 쑥 들어갔네. 이게 들어간 게 야간 8시 30분 직원들 가야 되는데 우리 병원 체어 7개인데 6개 이미 올라가 있고 이건 사진을 이제 더 이상 못 찍겠더라고. 그래서 꺼내고 PTF 멤브레인 이용해서 일단은 사이너스 오로안트라 피스툴라만 막아놓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은 연조직 힐링 되고 본을 더 넣지는 않았지 그 뒤로. 네. 그냥 제거만 한 거잖아. 네. 제거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런 것들이 제거하고도 보니까 이게 남아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PTF 멤브레인으로 막아봤는데 오로안트라 피스툴라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딱 열어보면 택이 남아있는 거는 PTF 멤브레인 움직이면은 또 오로안트라 피스툴라 생기니까 고정해놨던 거 보니까 다 제거하니까 결국 이렇게 됐더라고요. 버커럴 다 무너져 있고 멤브레인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떤 거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보이죠. 보이죠. 다 긁어낸 거예요. 아까 거의 파노라마상에서 약간 레디오 루셋 오스페크하게 보이는 건 그냥 뼈가 아니더라고요. 다 그냥 그래프트 머테리얼 그냥 연조직에 파묻혀 있는 거 다 긁어내고 여기 안쪽에는 좀 빨리 뼈가 되라고 동종골 0.3cc를 넣고 바깥쪽에 바이오스 콜라겐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구 말대로 수차만 해줬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기다리는 거지. 이거랑 비교해보면 좀 다르지 않아? 이게 포사인, 이게 보바인. 근데 진구도 막 보여주고 우리가 지난 편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경화가 되는 양상들이 보이는 게 좀 신기했던 거. 4개월을 기다렸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전의 양상이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환자는 BLX 안 하고 기존에 내가 제일 그냥 좋아했던 BLT 고정도 적당히 나왔는데 이 환자 무섭더라고 또. 그래서 힐링 안 달고 써머했고 보라된 양상이 좀 다르지. 사이너스가 잘 된 케이스인데? 잘 됐고 수술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문제 없어서 2차 수술하고 최종 보철 올리고 이게 버커 쪽의 컨투어도 이런 환자 만약에 그냥 뒀었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냥 다 꺼졌지, 그냥 다 저게. 꺼진 것도 꺼지겠지만 크라운도 길어졌을 거고 나중에 GBR도 해야 되고 사이너스도 리페어해야 되고 그런데 프레놈도 무섭다. 바이오스 콜라겐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이거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케이스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콜라겐 이식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렸겠어? 그래프트하고 4개월, 임플란트 식립하고 4개월째 2차 수술하다 들어가고 다시 PTF 멤브레인 해놓고 4개월 그러고 나서 뼈 넣고 4개월 임플란트 신고 4개월 우리가 21년에 시작한 거를 이제 끝낸 거죠. 이 환자가 나중에 그래도 고맙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웠지. 싱글 하나 하는데. 시즌 3가 되기 전에 이걸 끝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러면서 이 환자한테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3개를 쓴 거지. 처음에 적절하지 못한 그래프트 머테리얼 선택으로 인해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뼈가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얼마나 재앙이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걸 리페어하기 위해서 PTF 멤브레인을 쓰고 그러고 나서 오로안트라 피스툴라를 막아놓고 노출된 PTF 멤브레인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바이오스 콜라겐이랑 약간의 동종골 쓰고 입자형 고리식제와 바이오스 콜라겐 섞어서 쓴 것처럼 나는 차라리 저렇게 좀 디펙트가 크고 좀 다 채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에이펙스 쪽에는
리저너레이션이 되는 동종골 그 위쪽은 콜라겐을 넣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사이너스 플러가 좀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용진이 케이스 보면 술자가 그 GBR 술식에 잘 맞는 적절한 술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머테리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 사실 그것도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희 형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한 케이스인데, 영희 형은 꼭 멤브레인 쓰시는 거 추천하는데, 그때 영희 형이 그런 말 하셨잖아. 뭐 아무나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는 콜라겐이 전치부에 진짜 술식 자체를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자 70대 남자 환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으로 살다가 전치부에 결손된 상태로 조금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치. 앞니가 없어서. 근데 이 환자가 왜 임플란트를 결심했냐? 딸 결혼식이 있대. 그래서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전반적으로 그냥 딜레이드로 식립하다 보면 라비알본 다 꺼져 있고 CT상으로 봐도 꺼져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그냥 파필라 보존하려고 이렇게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 열고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노출돼 있잖아요. 예전에 같으면은 뭐 임플란트 연결된 티탄 배시를 쓰거나 뭐 트랜스뮤코잘 GBR도 할 수 있는데, 진구가 그때 말했던 L-쉐입 테크닉 그런 것처럼 나도 버티컬로 올리진 않고요. 전치부는 깊이 심으니까 여기서 콜라겐 100ml짜리 딱 하나 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입자형 고리시제랑 콜라겐 멤브레인 쓰는 것보다 이거 하나 써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나는 가성비 좋고 좋다고 생각해. 이게 몰더빌리티가 되게 좋은데, 입자형 고리식재 자체가 후지면 콜라겐이 아무리 쫀득쫀득하게 믹스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부서지잖아. 블러드 먹으면서 저렇게 안쪽까지 빨갛게 되고 그냥 수치했어요. 수치하니까 인접한 치아 파필라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날 인상 체득하고 원내 기공실에서 만들어서 템퍼러리 이렇게 끼워주는 거지.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으로. 이게 연조직 힐링된 양상인데 서비컬 컨투어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즘은 서비컬 컨투어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최종 보철, 이게 3개월 지나고 나서 최종 보철한 거거든요. 아노다이징한 오바트먼트 넣고 그 위에 스테이닝한 지르코니아 크라운 넣고,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내 기공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스테이닝이나 칼라링에 있어서는 진짜 이렇게 해놓고, CT상으로 보면 형 이렇거든요. 술잔이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멤브레인 안 쓰고, 당연히 이게 콜라겐이 있으니까 당연히 꺼지겠지. 이렇게 로날두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L-쉐입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항상 전치부에서 L-쉐입을 하고 나면 수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템퍼러리가 항상 문제란 말이야. 이 정도 버티칼 보일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바이오스 콜라겐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치. 비싼 콜라겐 쓸 때 뭐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쓰지 않을까? 기가 막히네. 진구 케이스가 더 기가 막히지 않아? 아닙니다. So easy. 솔직히 이거 플랩 매니지도 크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필드 사이트에 어. 이 정도 플랩 여는 거는 누구나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윤영아? 지금 딱 보고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 그렇지. 거 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컨투어만 잘 유지해주면, 이 컨투어의 서비컬 컨투어만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컨테인드 디펙트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로컬라이즈드 디펙트에서는 바이오스 콜라겐이, 물론 멤브레인 쓰면 좋죠. 이런 케이스는 링골 쪽도 그럼 언더마이닝 해야 되고 플랩이. 그쵸. 아, 그럼. 그쵸. 그럼 파퓰라의 아유, 어쨌든 저렇게 하면 바이아빌리티가 쓰기 떨어질 힘들어. 거예요. 저렇게 하려면 이제 멤브레인 쓰고 하려면 플랩이 좀 더 넓게 가야 되니까. 네, 이 환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명언이었어. 이제 반대쪽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반대쪽은 옆집 거가 더 싸던데 그러셨어. 띠리리리.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제 새로운 걸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 개인 병원도 하고 있지만 종합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힘든 것도 싫고, 이제 프로시저 자체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걸 재료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영영 말한 대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 있을 때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행위료와 재료비가 따로 있으니 GBR이든 소켓프리저비든 행위료를 내고 환자가 선택하는 재료를 다시 청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좀 다르니까, 물론 큰 소리를 내도 있지만 치과 자체에서 수납을 안 하고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니까 어떤 컴플레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환자들이 와서 뭐 크게 얘기하는 거 없는 거 보면은 난 그래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편하지. 진짜. 고백하자면 저도 저렇게 하거든요. 멤브레인을 내가 꼭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또 까보면 저런 거 하나씩 다 있어. 적어도 징지발 컨투어에는 포지티브 이펙트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공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돈의 리제네레이션 양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GBR을 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으나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는 전치부에다가는 아직 해본 적은 없고 구치부에다가 몇 케이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고백인데 이율 배반적인. 형은 그래도 돼. 그래?
40번 때. 발치한 지 좀 오래된 케이스고, 임플란트 심었는데, 잘 애매하잖아요. 이 자리가, 버칼이. 얇아서 뭔가 하긴 해줘야겠는데, GBR을 하자니, 나도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만 넣었어요, 저도. 코티컬 퍼포레이션도 안 했어요. 이렇게 뭔가 희끗희끗 보이죠? 네, 이렇게 돼요. 코티컬 퍼포레이션 없이 코티컬 저렇게 두꺼운데 된다는 게 이게 콜라겐의 힘이 대단한 거라니까. 네, 진짜로. 이게 술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거든요. 확실히 본인 생겼어요. 이걸 보고 고무돼서 혼자 또 몰래 2개가 발치가 됐는데 스레드 노출이 없어도 GBR 해야 된다고 이전 거를 보시면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밑지의 탑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콜라겐 넣고 콜라겐이 조금씩 보이죠. 위에 10조 경과에서 보철물 장착할 때 보면은 버칼 콘투어도 많이 개선은 없는데 개선이 되고 T상으로 봐도 본이 생겨요. 저도 이거는 어느 정도 릴라이빌리티가 있다고 봐요. 디코티피케이션 안 하신 건데. 안 했어요. 네. 버칼 콘투어라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했던 케이스예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론적 배경은 없잖아요. 약간의 사파의 무공 비슷한 이런 마교의 무공 비슷한 우림의 고수는 다 숨어 있는 거야. 가이스니가 지원해주면 모아서 페이퍼 하나 쓰시죠. 한번 하실까요? 들어보시네 또. 인생 치과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즌3를 마무리하면서 이럴 때는 나는 꼭 이 회사의 재료를 쓴다. 진짜 가이스트리를 이렇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꼭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때는 솔직히 가이스트리 재료보다 다른 회사 재료를 많이 쓰는 걸 고백을 해요. 왜냐면 성당이요? 나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을 샀다고? 이런 이럴 때 꼭 가이스트리의 재료를 씁니다 하는 이제 첫 번째 파노라마를 보시면 사진만 봐도 험하다. 네 험하죠. 험한 신나하다, 케이스. 신나네. 구강내를 보면 더 험합니다. 환장하겠다. 네,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본이 없어요. 진짜 본이 없어요. 더 없어요. 30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없어요. 콘덴싱 오스타이티스도 되게 심하고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최악의 조건. 이럴 때 임플란트는 해주세요. 발치를 하고 가이드로 심었고요.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걸 사용할 때 다른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멤브레인이 안 당겨지지. 네, 안 당겨지죠. 본텍을 박아서 당길 때 다 찢어집니다. 바이오가이드 컴프레스드를 무조건 쓰고요. 바이오스, 바이오가이드 컴프레스드 조합으로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조합이에요. 본이 자라난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환자 수로 4개월째 2차 수술하고 4개월째 CT를 보고 수로 5개월째 보철물이 들어갔어요. 이까지는 뭐 할 수 있죠. 수로 5개월째 CT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수로 4년. 메이저 GBR 한 부위를 보시면 진짜로 더 커졌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콘솔리데이션이 완료된 거죠. 이런 익스트림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좌절을 줄일 수 있다. 영희 적응할 때 내가 본이 없지 돈이 없냐?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 수술을 하고 바로 부산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멤브레인을 네. 비흡수성이나 이런 거 맞아요. 쓰기 굉장히 네. 어렵다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악 풀텐처였는데 상악도 했어요. 네. 예! 상악도 한 번에 다 했거든요. 당연히 상악도 전체부 GBR이랑 양쪽 사이너스 레테럴 어프로치 통해서 사이너스 그라프트까지 한 번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번 거예요? 부산에서 오시니까 한 번에 다 해드려야 돼요. 여기도 바이오스, 바이오가이드 컴프레스드 조합으로 GBR 했었고 그래서 결과도 지금까지도 잘 좋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원래 어반의 소세지 테크닉을 보면은 바이오스랑 자가고 네. 근데 이건 지금 바이오스 바이오스만 썼습니다.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성룡 교수님 맞아요. 쓰신 논문 있잖아요. 근데 자가골이랑 같이 섞어서 쓰는 거하고 바이오스만 단독으로 쓰는 거하고 했을 때 볼륨이랑 양들이 바이오스만 단독으로 쓴 게 나쁘지 않는 쪽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맞아요. 가제트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맞다. 진짜 여기는 흡수가 많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은 그냥 하나의 머티리얼만 쓰는 쪽을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하악 전치부 GBR. 본이 잘 안 돼요. 네. 임플란트도 잘 안 돼. 네, 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의 캐패시티가 떨어지는. 특히 하악 전치부, 상악 전치부는 돈 많이 받아야 돼. 이 환자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고 디코티케이션 하고 이것도 바이오스.
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냥 원스테이지로 해준 게 거의 바로 프로비저널을 넣어줘야 돼서 수술만 이렇게 하고 프로비저널로 이행을 바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저는 가이스트리 재료를 쓰는 거를 권해요. 이유는 여기 사람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 막 무조건 좋고 무조건 뼈가 되고 이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항상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가이스트리 재료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절단나면 내가 절단나는. 그렇지. CT를 보면은 뭐 술을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CT를 보면 그러잖아. 내가 진짜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것밖에. 술을 2개월째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최종 고철로 좀 빨리 했죠. 술을 2개월째. 그 시간이 갈수록 네. 불안하다니까. 1년 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오. 코티칼 라이닝 다 해결되고. 저 라인 자, 어떡할 거야. 폰이 막 이렇게 생기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런 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위예요. 그만큼 하기 어려운 부위에는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릴라이빌티가 있는 재료를 쓰는 게 좋겠다. 저는 바이오스 콜라겐도 좋고 좋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가이스트리의 강점이 바이오스, 바이오가이드 쪽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보려고 했습니다. 콜라겐 엑스퍼트. 병아 놀리는 거 아니야? 은사님 친구분이세요.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임플란트를 이제 하려고 오셨는데 리자가 이렇게 그닥 구치부인데 35번, 36번짜리인데 그닥 좋진 않아요. 임플란트 심었는데 6번은 링구알 쪽, 5번은 버칼 쪽으로 본이 얇잖아요. 뭘 넣어서 볼륨을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되면 난 죽는 거잖아. 이분 형님이 국회의원이죠. 바이오스 넣고 멤브레인을 대고 이렇게 덮었죠. 라지 파티클이에요? 라지 파티클은 아니에요. 겁내 커 보이는 네. 파티클. 어쨌든 힐링이 되고 나중에 이제 5개월 있다 세컨오피 하고 볼륨 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나중에 봤더니 35분 보면 뼈가 많이 넣어졌나 안 넣어졌나 이렇게 보는데 2년 반 정도 지나서 보니까 보여 볼륨이 내가 원하는 저 볼륨이 생긴 거야. 버칼 쪽에 저 볼륨이 괜찮구나. 선택을 내가 참 잘했구나. 6번도 보면 2.5년 후에 나중에 링구알 쪽에 볼륨도 사이에 CT 바꾼 거 아니야? 너무 심하네, 저. 예, 예. 연세대학교에서 오톱시한 논문 있잖아요. 그 차재욱 교수님하고 네네. 정용 교수님 이렇게 네네. 썼던 논문 있잖아요. 내가 우연찮게 내가 심은 임플란트를 빼면서 15년 된 케이스예요. 2006년 9월에 저 26번을 발치를 했어. 2006년에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대학 또 원내생이었죠. 저 때는 뭐 뼈가 바이오스밖에 없었지. 그치. 사이너스를 올렸지. 동시에 안 심었고 바이오스만 이렇게 산처럼 쌓아 올려놓은 거야. 이제 근데 저렇게 얇은 걸 심었어? 그때는 익스터널이었는데 4.5? 4mm, 5mm. 5.5 이런 걸 안 심었었고요. 그냥 2017년도에 이제 오셨는데 그 익스터널에서는 소스라이제이션이 이제 생기면서 GBR을 좀 잘못한 거죠. 치조제를 좀 올려줬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깊게 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서 26번 주변에 봄노스가 오는 거예요. 내가 2006년에 사이너스 올렸던 게 저대로 있어. 볼륨 변화가 없잖아. 보통 오래 지나면 사이너스 훅 많이 꺼지고 하는데. 동종골은 그렇지. 그 다음에 저 위에 코티칼 라이닝이 쫙 이렇게 있어서 신기하다. 볼륨이 점점 뼈는 높고 결국은 이제 저걸 빼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이분이 하도 뭐 언제 되냐 안 되냐 막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면서 이제 심었는데 저기 밑에 있는 저 바이오스가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에이펙스보다 더 위에 있는 뼈. 그렇지. 임플란트 에이펙스보다 위에 있는 데밖에 뗄 수가 없잖아. 그치. 다른 데는. 그래서 뗄 수가 없으니까 저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너무 깊이 있잖아. 어떻게 떼놨대? 그래가지고 저거를 쉽지가 않은데. 떼긴 뗐는데 트리핀 번은 들어가는데 트리핀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맞아, 이렇게 떼서 맞아. 이렇게 빼야 네, 되잖아. 네, 네. 트리핀 바만 빠지는 거야. 그치. 그치. 3번을 했어. 근데 저게 안 빠지는 거야. 사이너스 큐렉 같은 걸로 깔짝깔짝. 그러니까 깔짝깔짝 해보는데 잘 안 나오는 거야. 한 1분짜 고민하다가 환자는 이제 막 근데 이거 아니면 내가 이 15년 된 그치. 걸 언제 따볼 수 있겠어. 눈 딱 한 번 갖고 한 번만 더 해보자. 뭐가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더라고. 서지컬 큐에서 이렇게 살살 긁으니까 저렇게 딱 덩어리가 나온 거야. 기쁜 마음으로 임플란트 심고 바이옵시를 보내고 엄청 열심히 기다렸지. 15년이 됐는데도 파티클이 그냥 그대로 잘 남아있고 주변에 신생골들이 굉장히 잘 생겨있어. 근데 이걸 바이옵시를 보면서 내가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계속적인 바이탈리티가 있는 본인 거야. 오스테오클라스도 있고 블라스트도 있고 본 주변에 계속적인 이런 본의 바이탈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좀 잘 안 보였던 것이 맞아요.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잘 보이고 코티칼 라이닝도 보이는 게 이종골이 가지고 있는 컨덕터빌리티의 그 능력에
맥시멈을 보여주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저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스가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 다른 뼈를 이종고를 쓰고 나서 로딩하고 한참 있다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인데 막 이상해서 결국 임플란트 제거하고 그렇지, 보면 그렇지. 결국 부골처럼 다 떨어져 나와서 형은 바이옵시 했고 나는 어. 바이옵시 안 했는데 그 사이트 힐드가 너무 안 되니까 딱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지. 그렇지. 그래서 그 환자를 2번이나 나는 그래프트 다시 하고 얼마 전에 끝났어요. 1년 걸렸어요. 2번이나 그랬다 해서 나는 그라프트 안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치유되는 거 그대로 두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라프트를 하고 조만간 임플란트를 심을 거예요. 어차피 얘기 꺼냈으니까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 하나 뜨악하실 것 같아. 뭐 썼니? 알잖아. 진구 치과랑 우리 치과 문 닫게 할 뻔한 뼈지. 진짜 넌 왜 한숨 쉬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여러 회사한테 내가 많이 다녔는데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네가 소개 안 시켜준 게 없잖아. 아무나 빼고 다 소개시켜. 그라프트 파티클이 다 뭐 똑같다 어쨌다 뭐 이 정도를 다 고만고만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일 한번 당해보면 알게 되지. 어떤 사과는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들어있는데 어떨 때는 다 안 좋은 것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 때는 다 좋은 것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QC라 그러나? 퀄리티 컨트롤. QC가 잘 되는 거. 좋은 사과 줘. 명품 백설공주 사. 시즌 1에 용진이가 정말 할 일 없을 때 했던 할 일 없을 때 그 아니라 병원에 환자가 없을 때. 할 일은 많아. 카오 헤이오 이번에 충격술대에서 발표한 건데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 부제로 했었었는데 나 진짜 이 환자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했었어. 어때? 라테랄 윈도우하고 집에서 하는 치과에서 내가 심어드렸던 분이고 6년이 아니라 이게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괜찮아 보이지? 뭐 그냥 문제를 찾을 수가 있어. 잘 된 것 같은데요? 사이너스도 잘 올라갔고. 이 환자 26, 27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라테랄 윈도우에서 사이누스 안에 있는 동종골, 갭 필링은 그 포사인 베이스의 이종골로 한 거야. 환자가 계속 진지버스 흘리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줄까? 어이구야. 질문했던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이거 보철물에 뭐 그 인터넷 스페이스 잘못 컨투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아니야.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엠브레이저도 열려 있잖아. 7번을 잘라내서 7번 힐링 꽂아놓고 계속 이래. 계속 이래서 프로빙 뎁스 봐봐. 뭐요? 푹 들어가. 맞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걸 계속 큐렛도 하고 미노클린도 넣고 근데 안 돼. 계속 그래. 근데 옆에 있는 치아 이 환자 페리오가 안 좋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그쵸. 뺐어 임플란트. 그러면 여기 힐링 되면은 17번만 다시 하자. 근데 17번도 안 돼. 안 나. 계속 피스툴라 생기고 그래서 17번도 짜증나서 뺐어. 8주를 있었는데 2달째 이제 연조직 힐링 되면 GBR 할게요 하고 2달째 왔는데 뜨아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골수염이지. 텍스처의 그러네. 원인이 아니잖아. 그렇지. 골수염이지. 골수염이지. 골수염은 부골이 있겠지? 딱 열어서 봤더니 부골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러면 연조직 힐링도 진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조직이 이미 걸레가 돼가고 있는 거고 부골을 제거했으니 괜찮겠지.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GBR을 했지. 호기롭게 동종골이랑. 아니야. 그렇지. 왜 어. 그때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수술하고 있으면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시면 그게 의사의 마음이잖아. 아, 저거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지. 어. 툭 꺼지는데 저거. 수처해놓고 어때? 잘 됐지 GBR. 아, 기가 막히네. 아니야. 아니지.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왔어. 그래. 저렇게 돼. 절대 골수염이 거지. 진짜 전형적인 골수염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 다 녹았어 본. 다시 열어봤더니 부고를 내가 적출을 못한 거예요. 팔라텔에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라인딩하고 다 긁어버렸구나. 봐봐 5번 뺐잖아. 아. 근데 얼마 전에 끝냈는데 결국은 이 환자도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해결했어. 이제 이종고리 식자가 국내에서 막 바이오스의 페이턴트들이 뿔리기 시작하면서 막 만들기 시작했잖아. 물론 타사들도 이제 경기 좋아지지만 언젠가는 좋지 못한 고리 식자를 써서 그래프트 머테리얼 인두스드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들이 보고가 될 것 같아. 무섭고 그래서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저렇게 3번을 할 바에는 저기 썼던 돈이 얼마야? 할 바엔 차라리 첫 번째 잘하는 그 뒤탈 없는 정철이 형이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바이탈리티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될 일은 없으니까. 당해본 사람만 이 얼마나 이 고통을 알겠지만 진짜 환자한테 얼굴 둘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린 저렇게 큰 수술을 하지 않아. 그렇게 좋은 치료를 쓸 필요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디지털 하면은 GBR을 마이너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을 하면은 뼈가 뭐 많은 곳에 심을 수 있으니까 GBR을 안 할 수 있다. 뭐 단편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뼈 많은 곳에만 뭐 심는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케이스 안에라고 하는 원장님들 자체가 기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뼈가 다 녹아서 폭탄인데 뭘 넣고 어쩌고 하니까 난 저렇게 큰 케이스 안 할 거니까 GBR을 몰라도 돼가 아니라 저런 거를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재료들을 접하고 나면은 저게 큰 케이스라고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디지털도 뭔가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데까지는 얘네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GBR을 아예 안 해도 된다거나 뭐가 좋다거나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디지털을 가르쳐 주신 이제 멘토님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 중에 치과 디지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치과의 임상을 디지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를 배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리 디지털을 잘하고 뭐 해도 결국 기본적인 거는 이제 치과 의사로서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술기 여기에 플러스 디지털이 이제 가미된 거지 절대로 만능적이진 않아요. 아까 전에 영희 형이 너 이번 편 이렇게 말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공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비싼 돈 내고 세미나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인생 치과를 보면서 요즘에 디지털 가이드 수술들을 많이 하니까 네. 이 발치 아보존술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더 좋은 것 같아요. 필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좋으니까. 연조직 컨투어가 없으면 연조직이 안 좋은데 플랫닛 수술하기가 어렵거든. 본에 볼륨이 없는데 어떻게 그 플랫닛 수술을 해? 발치했을 때 뭐 월은 깨져 있고 그걸 뭐 기다린다고 그 월이 다 차올라 오지는 않을 테고 가이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발치 아보존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발치 아보존술 하면서 뭐 좀 뭐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임플란트 심는 거 쉽거든. 그리고 임플란트를 너무 좋은 자리에 심을 수 있다는 거. 보철을 하기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소프트티슈 아키텍처가 좋고 그러면 이 임플란트의 롱제비티는 그냥 보장이 되는 거죠.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해? 2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전 여기 못 앉아 있죠. 지금은 디지털로 한 걸음 더 그리고 또 좋은 재료로 한 걸음 더 와서 이렇게 대가 원장님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편에 진짜 친구가 보여준 것처럼 그 어려운 이 디펙트들을 바이오서클라인에서 너무 쉽게 해결해 놓고 제가 궁금해서 플랫 열었던 거지. 맞아. 안 그러면 열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열 필요가 없는 거 다 그냥 가이드로 하면 다 플랫리스라고요. 임플란트 너무 쉽지. 기존에 인생치과 해주셨던 손 원장님, 김 원장님, 박 원장님의 수술을 보면서 다들 막 감탄하고 그랬다면 두 분이 오시고 나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이드 수술하면서 더 많이 써요. 왜냐면 가이드 수술하잖아요. 요즘 다 발지가 원하잖아요. 되게 전체로. 뽑고 거기다 막 피 철철 나고 막 플랩도 크게 열어가지고 막 템플릿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막 잘 심어졌나 막 이게 어버트먼트랑 이게 템포럴이 프로비전을 맞을까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플랫도 얻어서 GBR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옛날처럼 세밀하게 막 거기 택 받고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위에 힐링이 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라이머 클로저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일단 프로비전을 크라운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콜라겐 본그라프트 발수 콜라겐 떼어 넣고 꼬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험하게 절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쨌든 일정 수준을 잘 만들어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맞아. 평타 이상은? 평타 이상은 치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GBR을 동반하는 경우야. 이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고라 명형이 임플란트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고. 임플란트를 일단 잘 심어야 돼. 그래야 GBR을 해도 잘 돼. 임플란트 포지션은 이미 우리는 결정이 돼 있어. 요거 꽂아놓으면 그냥 그대로 드릴링하고 갖다 놓으면 돼. 그 다음부터 이제 GBR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이 얼마나 편해져. 디지털 가이드가 되면서부터 임플란트 수술도 엄청나게 좋아졌지. 거기에 이제 좋은 파티클들을 좀 사용을 하면 정말 금상첨화지. 바이오스 콜라겐에다가 쓴 거 반만 우리한테 쓰지. 10분의 1이라도. 오래 사시면 제가.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그럴 예정이야. 공격해봤자 얻는 게 없네. 늘 이래. 윤영이가 그 얘기했잖아. 후달릴 때 쓴다고. 맞아. 그렇죠. 후달릴 때 써야지. 네, 뒤에 광고 하나 넣으려고요. 진구 패키지. 자, 지금 준비하세요. 가정의 상비야. 진짜. 진구 패키지. 상비야. 저 텐다, 지금. 아유. 시즌 1도 재밌었고 시즌 2도 재밌었는데 시즌 3가 그 배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모신 게스트들이 일단 있어요. 손 원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시즌 4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잠깐 좀 만나자고. 좀. 아 맞다 소외하기로 했는데 아, 지금 그냥 하셨어요? 지나가시지. 그림으로 했지. 그림. 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유해서 시즌 2는 노래. 노래. 속담이나 명언으로 하자 그러면. 속담이나 있어 명언. 보이는데요?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연장 한 끗의 차이가 장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떡할 거야, 저거. 너무 잘해, 말을.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아들을 먹이나? 난 다 했다. 여기서 끝! 어느 날 수고하셨습니다! 하자. 시기 방향이에요? 나야? 네. 그래요. 속담이나 명언으로 하라고? 청년초가 백척간두. 네, 저는 시즌 3까지 하면서 늘 재밌었는데 오늘도 되게 많이 재밌었어요. 제가 유독 친구한테 약하거든요.
각자 다 분야에서 되게 강의도 열심히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나와서 본인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후배들이고 이렇게 치과계에서 요 정도 되면은 영웅이지 않을까. 무슨 말씀? 영웅 본색으로 할게요. 본색으로 할게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친구가 김용준 원장. 왜 또. 예, 군계 용사마라고 부르잖아요. 용사마.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시즌4는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이네. 콜라 한 잔 드십시오.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 먹게 생겼어요. 우리끼리 참 막 사석에서 막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까지 막 이야기해서 진짜 즐거웠고요. 사실 뭐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또 불러주시면 안 나오겠습니까? 네. 역시. 감사합니다. 진짜 사사성으로 해야 돼요? 영어도 괜찮아요? 영어도 괜찮아요. 러시아 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떤 뼈를 놔야 나중에 어떤 뼈가 생기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몇백 개 쓰고 몇천만 원치 쓰고 뭐 이랬다고 했잖아요. 바이오 가이드랑 바이오스까지 쓴 거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수가를 잘 받고 병원이 막 잘 되고 이래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힘들잖아요. 요즘 개원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지고, 뭐 저야 뭐 그래도 결혼해서 뭐 많은 돈 벌고 애도 아직 어리고 후배들이나 저희 병원 일하는 페이 원장님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한테 나중에 개업했을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점점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원장님들이 국가의 압박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다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제도나 사용할 때 우리가 가격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들 이해합니다, 저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더 좋은 걸 쓰면 좋겠지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게 되고 환자의 신뢰도 잃고 엄청 미안하고 상처받고 의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우리가 항상 임플란트를 심고 이 환자를 잘 이끌어 가려면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도를, 좋은 제도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멋지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진짜 왜 그래? 김지춘 컨셉 잡았다니까. 마지막이 제일 용사맛도 되게 잘하고 아니야. 후배 전문가거든요. 황골 탈태? 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래프트를 하고 할 거면, 이왕 바뀔 거면 제대로 된 뼈를 만들고 연조지개까지도 완전하게 치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안 좋았던 뼈를 황골 탈태 시켜주려면 어떤 거를 생각할지. 환골이 환자의 골이구나. 환자의 그런 깊은 뜻이. 환자의 안 좋은 거를 탈탈 털어서 크게 만들어준다. 아까 첫 번째 보여준 것처럼 그냥 어쨌든 다 바꿔내야 결과적으로 좋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황골 탈태를 나도 하고 환자도 하는 것처럼 나도 많이 느꼈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이 큰일 났다 이제. 하지만 우리 정리왕 진짜 이번에 막 졸업한 후배가 내 병원 옆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도대체 나랑 뭐로 경쟁을 할 거냐. 가격 경쟁력밖에 없는데 지금 개원한 지 아마 친구가 한 8년 8년 정도 됐고, 저 딱 10년. 그때도 가격 경쟁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아수라판이 됐는데, 근데 보면은 윤영이나 친구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나. 막 그런 유혹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윤영이도 뭐 개업해서 초반에 고생한 것도 알고 친구도 고생한 것도 알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 혼자서 이 병원을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하나의 일념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 친구도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사자성어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청출어람? 청어람? 너무 좋은 후배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잘 배워서 시즌3는 우리가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저는 두 분에게 공을 이렇게 저도 정말 했으면 어른이 봐. 흰머리 봐, 흰머리 어떡하나. 내 앞에서 흰머리 얘기하지 마. 옛날에 90년대 때인가 뭐 삼성의 불량품이 나오고 삼성의 위기가 있었대요. 이건희 회장이 무슨 회의에서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래서 지금의 글로벌 삼성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맞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뼈만 바꿔보세요. 뼈만 바꿔보세요. 뼈만 바꿔보세요. 이거 스위스하겠는데? 유튜브 쇼츠 영상 보니까 나왔어. 소름 끼치지 않았어? 마케팅
대표님 고문으로. 취직할게요. 시즌4에서는 이제 네. 우리가 게스트. 원로 우리 지팡이 짚고 나올게요. 휠체어 탈 수도 있어. 그럼 컨셉을 준비하겠습니다. 컨셉은 항상 이제 원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짜니까. 네. 긴 시간이었는데 시즌 3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즌 4에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